자, 명신산업인데요. 명신산업은 자동차의 핫스탬핑을 만드는 회사예요. 핫스탬핑이 뭐냐면, 자, 요렇게 생긴 건데, 요렇게 철판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철판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 철판을 요렇게 형틀에다가 집어넣고 위에서 강하게 꽉 눌러요. 그럼 요렇게 나오죠. 금방 나오죠? 참치 통조림 같은 거를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게 또 기술입니다. 강도도 우수하다고 하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진다고 해요. 이게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업력이 조금 됩니다. 부품으로는 여러 군데로 좀 들어가는데 자동차 쪽에서 항상 고민인 것은 경량화죠. 왜냐하면 연비가 늘려면 자동차 무게가 가벼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집어넣고 보니까 자동차 무게가 갑자기 급증하던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무게가 엄청 늘어난 것을 상쇄시켜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강판 쪽을 조금 더 가벼운 방식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 강도는 강하고 배터리를 넣고도 무게는 가볍고 그렇게 만들면서도 가격은 좀 올라도 상관은 없다. 그 성장 스토리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데 신공정 기반으로 이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동차 부품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던 것이 2008년이에요. 2008년이 지금 여기서부터고요. 그래서 경주랑 전북 공장을 가동을 해서 핫스탬핑 라인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던 중에 2014년 요때쯤부터 현대차에서 야 핫스탬핑이 있어? 괜찮은데? 한번 갖고 와봐. 고급 라인에다 한번 껴봐야겠다.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요런 라인에다가 일부 핫스탬핑을 일부만 적용을 해요. 한 5%, 10%, 15% 이렇게 그냥 시범적으로만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저렴한 게 좋은데. 그러는 와중에 2017년부터 그래서 매출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부품 수주가 본격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테슬라죠. 테슬라가 야 핫스탬핑 좀 다 갖고 와봐. 그걸로 하니까 훨씬 가벼워지네. 그리고 이걸로 연비도 괜찮아지니까 이거 자동차 배터리로 돌리는 게 얼마나 되겠어? 무게가 가벼워야지. 그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매출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면 야 이거 얘네가 돈도 많이 벌고 지금도 테슬라가 엄청 많이 팔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팔겠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또 함정이 있어. 자, 만드는 과정은 이제 아까 영상으로 봤었던 것이 제일 정확한데, 소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열을 시켜요. 뜨끈뜨끈하게. 그렇게 하고, 이게 기판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95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을 시킨 상태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콱 눌러서 찍고, 그걸 또 다시 식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에서 실제로 내연기관에서는 15% 정도밖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전기차 쪽에서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거죠.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분별로 이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써야겠다. 이제 그렇게 썼던 거죠. 경쟁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현대제철이 최근에 이제 특허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대 쪽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좀 늘려가고 있다. 근데 명신산업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현대에다가 좀 더 많이 팔면 좋겠는 걸 이라는 것을 리포트에서도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 쪽에 영업을 좀 잘 좀 해야 될 텐데. 근데 현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야 이거 그냥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계속 가동하고 있다. 기술도 오히려 이쪽에서 최근에 이제 특허 같은 것들이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굳이 명신산업이 아니어도 되는 그런 좀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도가 3배 그리고 25%를 추가로 경량화를 성공시킨 현대제철 핫스탬핑 강판을 키운다. 이게 기사가 2월 9일자 기사입니다. 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하고 전기료 기반으로 해서 생산 목표를 하고 있다. 해외 판매 비중을 또 확대하려고 그렇게 또 시도하고 있다. 근데 지금 명신산업 쪽에서의 매출 구조를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요만큼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이게 이제 테슬라죠.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원래도. 근데 이쪽에서 매출이 최근에 명신산업을 좀 좋게 보는 게 현대 쪽의 매출이 그래도 조금 정상화되고 있어 라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물음표로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시장 내에서의 매출 구조를 보면은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요만큼 팔고요. 모비스는 요만큼 팔고. 그러니까 미국이 파란색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의존도를 놓고 봤을 때 명신산업이 제일 큽니다. 테슬라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얼마 전에 나왔었던 리포트인데 명신산업의 2분기 실적이 크게 상회했다. 기대치가 상회를 했다. 주요 고객사인 현대기아차의 생산이 좀 회복이 됐고 미국이랑 중국 공장의 납품이 크게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도 조금 더
수주를 더 넣었다.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지금 전기차 탈 때냐? 그냥 싼 거나 타야지. 이제 이러다가 전기차 쪽에 수주가 계속 늘어나니까 매출이 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고, 캘리포니아 공장을 담당하는 심원 미국은 43% 증가를 했고, 텍사스 쪽에서는 460%. 요거는 이제 기존의 매출이 조금 적다가 늘었으니까 10억 벌다가 뭐 4배 늘었다가 40억 이렇게 되면 400% 이렇게 증가 것처럼 보이는 거죠. 200억 벌다가 뭐 조금 늘었다 그러면 40%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금액 자체가 베이스가 좀 달랐다. 이제 그런 거고요. 매출액 대비 비율이 4% 정도 하향 안정화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6%를 찍은 부분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 얘기를 하려면 좀 요거를 좀 설명을 해서,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판가와 원가의 스프레드가 벌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팔 때 내가 가지고 오는 재료비가 있을 거고, 그 재료비를 가지고서 물건을 파는 이 과정이 있을 텐데, 재료비가, 이거 좀 복잡하게 스프레드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뭐 예시는 소재식품 관련이기는 한데 그림으로만 갖고 왔습니다. 제품 판매 단가를 인상하게 되면 마진이 점점 늘겠지요. 근데 제품 판매 단가를 인하하게 되면 내려가겠지요. 그래서 제품 판매 단가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하나 원재료도 마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원재료 투입 단가를 늘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마진이 줄어들겠죠. 근데 투입 단가가 줄어들어. 그럼 이렇게 늘겠지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소재를 얼마나 많이 넣느냐 줄였느냐. 근데 이것까지 여러분이 알려면 머리가 아플 거고,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짜장면을 6,000원에 팔아서 파는 과정에서 밀가루를 평소에 3,000원을 주고 사왔어요. 밀가루만 들어간다고 할게요. 춘장 이런 거 빼고. 그러면은 6,000원에 사와서 밀가루를 3,000원에 사와서 6,000원에 팔면 3,000원이 남았었는데, 작년에 뭐 이런 수년된 그런 이슈 때문에 밀가루를 우연찮게 2,000원에 사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요번에 마진이 4,000원이 남았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영업이익이 막 16% 이건 말이 안 되지. 지금 한 8%, 9% 그 정도 되는데 어떻게 16%가 나오겠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쓰신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보시라고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명친산업이 지금 주가가 오랜 기간 내려온 건 내려온 건데, 그래서 요거를 명신산업의 미읍을 비읍으로 바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또 기관이나 외인은 원체 예전부터 단타만 하고 빠지고를 반복했지 오랜 동안 들고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 이거 시총은 1조예요. 지금 개인들끼리 야 이거 테슬라에다가 납품하니까 앞으로 엄청 좋겠지. 하스탬핑 그거 그냥 엄청 좋은 기술인데 그걸로 앞으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일시적으로 좀 올라간 거를 또 다시 또 이렇게 조정받고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재미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정리할 때 같이 말씀드렸던 현대제철, 저희는 현대제철을 추가를 해놨는데,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체는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의 금액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매수세가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종목, 어차피 하스탬핑을 고르겠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명신산업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까? 현대제철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까요? 현대차 입장에서 보자면 현대모비스를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만도를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점차 그 안에서 수직 계열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대제철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둘 다 종목은 똑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외국인이 잔뜩 들고 있었고 더 사고 있고 기관도 최근에 연락에 사고 있는 현대제철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왜냐면 지금 이거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둘이 같은 밸류 안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주가도 똑같이 생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세를 본다면 현대제철 쪽이 좀 더 낫잖아. 종목 교체해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지금 차트상으로도 하락 추세를 돌파는 했는데 최근 중기 흐름에서도 다시 재차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좀 장기 평선에도 좀 못 미치는 상황, 그리고 장기 평선도 살짝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오랜 동안 들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한 달 아니면은 한 6개월 뭐 길어봐야 1년 안에 들고 있는 사람 정도가 다 뭉쳐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다. 네이버 종목 토론방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아마 굉장히 시끄럽게 써들고 있을 거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 정도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서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돈을 벌려면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를 수급 분석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도 심할 거고 좀 난이도도 어렵고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테슬라가 매출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도 또 필요하고 현대차가 명신산업 현대제철이 아닌 명신산업 쪽에다가 확 힘을 실어준다라는 이런 기현상이 생기지 않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목은 명신산업이지만 현대제철을 슬쩍 끼워 넣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